안녕하세요. 찐중토의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코너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중신증권이 6월 1일에 발간한 2021년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 리포트를 공유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동방증권이 6월 2일에 발간한 하반기 전망 리포트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에는 증권사가 100개 이상이 있는데요. 10위권 내 대형사로는 중신증권, CICC, 국태군안증권, 해통증권, 중신건투증권, 화태증권, 초상증권, 광대증권, 국신증권, 평안증권 등이 있고 동방증권은 10위부터 20위권 내에 속한 증권사인데 10위부터 20위권 내에서는 상위에 속합니다. 동방증권 리포트 제목은 중류지수의 중류 격수인데요. 중류는 강의 상류, 중류, 하류 중에 그 중류이고요. 지수의 격수, 수면을 치다. 그래서 중류지수는 수심이 깊은 강에서 수영할 때 손으로 강물을 팍 쳐서 파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증권사는 반기나 연간 전망 리포트 제목을 형상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지금부터 동방증권 리포트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중국식 표현이 나오더라도 감안하시면서 들으세요. 리포트 요약본은 총 4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서론, 둘째 단락은 하반기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셋째 단락은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 넷째 단락은 하반기 투자 전략입니다. 네, 첫 단락 서론입니다.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A주는 파란만장을 겪은 후 전체적으로 등락 속에서 상향하는 가운데 구조적인 분화와 개별 종목들 간의 로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는 주식 투자에 우여곡절을 더했으나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가져다 줬다. 하반기를 전망해보면 증시의 장기적인 상향을 지탱하는 로직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정책 기대의 변화가 새로운 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둘째 단락입니다. A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간 배경하에 통화정책 기대와 그에 따른 한계 효용의 변화다. 글로벌을 보면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완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나 인플레이션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미국, 유럽이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즉 테이퍼링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올 하반기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 국내를 보면 거시정책과 통화정책도 하반기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거시정책 면에서 거시경제는 회복이 불균형한 전제하에서 과학기술, 탄소 중립, 내수 인구가 정책이 명확히 격려하는 방향이다. 여기서 과학기술은 괄호 안에 반도체, 스마트 제조 등이라고 써 있고 탄소 중립 괄호 안에는 신에너지라고 써 있고 내수 인구 괄호 안에는 제약, 소비 업그레이드와 세부 분야라고 써 있어요. 통화 정책 면에서 경기가 계속 회복하고 있다는 점, PPI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가진 자본시장이 긴축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요인들을 고려하면 하반기 국내 통화 정책은 지금보다 긴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동방증권 거시경제팀은 올해 사회용자 규모 연간 증가율이 10.3%로 하락할 것이고 연말에 기저효과 원인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서 셋째 단락입니다. A주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과도할 것이고 증시는 등락 속에서 상향할 것이다. A주에 대한 당사의 이해는 A주는 유동성의 견인을 경험한 후에 실적이 견인하는 장세로 점차 과도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유동성 장세의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적 장세로 과도하는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과도기에서 증시는 보통 등락 속에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실적 면에서 A주의 실적 방향성은 상향이지만 증가율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지금까지 윈드 시스템상의 이익 컨센서스에 의하면 이 윈드는 중국 현지 금융정보 유료 시스템이에요. 2021년 A주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은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온다. 실적 증가율의 리듬에서 보면 올해 1분기는 이번 증가율의 고점이고 2분기부터 증가율이 점차 하락한다.
ROE 면에서 보면 올해 1분기 A주 주요 지수들의 ROE는 보다 개선될 것이고 그중 순이익 증가율의 상승이 ROE 전체의 개선에 대한 견인 효과가 가장 뚜렷했다. 현재 심천 창업한 지수, CSR 300 지수, 상증 500 등 주요 지수들의 ROE 수준은 여전히 10% 이상에 있는데 이는 A주는 여전히 비교적 매력적인 투자 수익률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참고로 상증 50 지수는 상해거래소 시총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예요. 둘째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A주는 밸류에이션 우위가 있다. 상해 종합 지수, CSR 300 지수와 상증 50 지수의 PER은 약 13배에서 15배로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보다 낮다. 마지막 셋째는 밸류에이션과 자금 면에서 A주는 현재 밸류에이션 분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상증 50 지수, CSR 300 지수, 창업한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고 기타 대부분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모두 과거의 60분위 또는 이하 수준에 있다. 그리고 자금 면에서 A주의 기관화 수준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 비율의 확대에 따라 A주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투자 전략인데요. 2021년 하반기는 다운업 방식으로 업종의 경기도를 선택하는 중요도가 톱다운 방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중요도보다 높다. 다음 세 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업종의 확실성이 강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실적이 고성장해야 한다. 셋째, 증시의 기관화 추세와 장기 자금 유입을 고려해서 일부 업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용인 범위를 적당히 확대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면 하반기 투자 방향은 신에너지 자동차 밸류체인,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 소비 관련 세부 분야, 경기 관련 미드스트림 및 2, 3등 우량주 등 4개 방향이다.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밸류체인 쪽은 주로 실적 탄력이 비교적 큰 업스트림 소재이면서 실적 성장이 안정적인 전해액, 산업 성장이 아직 넓은 분리막,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가성비가 비교적 높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 소비 관련 세부 분야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데다 소비 업그레이드와 내순환 전략의 추진에 따라 새로운 소비 업태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서 그에 해당되는 투자 기회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 쪽은 중단기 실적 경기도가 높고 중장기 산업 발전 확실성이 강한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체외 진단, CXO, 여기서 CXO는 CRO, CDMO 등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백신 등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은 세부 분야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 경기 관련 미드스트림과 2, 3등 우량주는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을 방어하거나 전가할 수 있고 다운스트림의 수요 경기가 좋고 밸류에이션 가성비가 비교적 높은 세부 분야에 주목할 것을 권하는데 해당 세부 분야에는 기계, 전자, 군수, 화학, 특수강 및 건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네, 동방증권이 6월 2일에 발간한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 리포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리포트와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중류지수, 중류격수라는 단어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했고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국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2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국영방송 CCTV 일본 채널에서 중류지수, 중류격수라는 드라마가 방송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1919년 오사운동 때부터 1928년 정강산 합류 승리까지의 그 10년 동안의 역사를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했으니까 창당 초기의 역사라고 봐도 되죠. 중류지수, 중류격수라는 단어는 마오쩌둥, 모택동이 1925년에 쓴 시 칭元春 장사, 심원춘 장사라는 시에도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마오쩌둥 모택동의 칭元春이라는 시는 중국인이라면 이 시의 제목 정도는 거의 상식적으로 압니다. 이 시는 당시 32세인 마오쩌둥이 장사의 가을 경치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해서 장사는 지명이에요. 장사의 가을 경치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시절 혁명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국가 운명에 대한 감개와 기계를 엿볼 수 있는 시인데 1925년이면 어려운 시절이죠. 당시 모택동은 이 시를 통해 청년 혁명인들이 국가 운명을 책임지고 반동 통치자들에 맞서서 낡은 사회를 개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찐중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모르시는 한국분들이라서 이 시의 그런 정서나 느낌이 와닿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가 예전에 이 시를 읊었던 2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의 맨 마지막 문장이 曾记否到中流击水浪遏非洲인데 번역하면 혹시 기억하고 있는가? 예전에 우리가 수심이 깊은 강에서 수영할 때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낸 그 파도가 맞은편에서 질주해오는 배를 거의 막아낼 뻔한 건 아닌가? 대체로 이런 뜻이에요. 칭元春 长沙. 이 시의 첫 부분은 마오쩌둥이 눈앞에 쭉 펼쳐진 가을 경치를 묘사한 거예요. 独立寒秋，湘江北去，橘子洲头。看万山红遍，层林尽染，漫江碧透，百舸争流。鹰击长空，鱼翔浅底，万类霜天竞自由. 이렇게 눈앞에 쭉 펼쳐진 가을 경치를 보면서 마오쩌둥이 국가 운명에 대해 감개를 하죠. 问苍茫大地，谁主沉浮? 이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혁명 청년들은 국가 운명을 책임지고 반동 통치자들에 맞서서 낡은 사회를 개조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峥嵘岁月稠，恰同学少年，风华正茂，书生意气，挥斥方遒，指点江山，激扬文字，粪土当年万户侯. 이제 마지막 문장에 중流击水가 나와요. 曾记否曾记否到到中中流击击水浪浪遏非洲. 이게 마오쩌둥의 칭元春 장사라는 시예요.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